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나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소나무. 이 소나무는 도대체 우리들은 뭐 하는 데 쓸까요? 이 소나무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저 소나무 참 멋있다 하는 그러한 관상용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 소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나무의 줄기, 잎, 꽃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약재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로장생회춘의 묘약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어떤 효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나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는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면서 참으로 쓸모가 많으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전체가 신비로운 효험을 가지고 있는 만병의 영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나무의 잎이나 소나무의 속껍질, 그리고 소나무의 솔방울, 그리고 소나무의 씨, 그리고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소나무의 송지는 말할 것도 없고, 소나무의 뿌리나 소나무의 꽃이나 또 소나무의 어린 가지까지도 다 약으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뿌리에서 생기는 복령, 그리고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송이버섯, 그리고 소나무 가지에 실처럼 늘어져 기생하고 있는 송라, 그리고 심지어는 소나무 줄기를 태워서 만든 숯까지도 우리의 모두 중요한 약재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소나무의 어린 수는 날것으로 먹거나 아니면 튀김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노란 송화가루를 가지고, 꽃가루를 가지고 송화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어린 시절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로 만든 짙은 갈색의 송기 계피떡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어 먹게 되는데, 송편이라고 할 때 이 글자, 송이라고 하는 글자는 소나무 송자죠. 소나무 송자이고, 편이라고 하는 글자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떡이라는 것이 송편인데, 그래서 송편은 솔잎을 깔고 떡을 쪄낸 것을 송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편에 솔잎을 깔고 삶아내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 효과도 있으면서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솔향기의 방향 효과까지도 즐길 수 있으면서 송편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효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솔잎에서 발산되는 소나무의 정기를 송편의 떡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송편을 먹게 되면 소나무의 정기를 몸속에 받아들여서 소나무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얀 송편의 초록색의 솔잎은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이 숨어 있는 것이 송편인데, 이 송편은 우리 조상들의 여유로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송화가루,
송화가루는 소나무의 숫꽃 이삭에 숫꽃이 피었을 때 숫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를 송화가루라고 하는데, 이 송화가루를 만들어 송화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소나무의 순으로 술을 빚어서 먹기도 하고,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로 떡을 해 먹고, 또 덜 익은 솔방울로는 장판을 바르는데 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은 지금도 많은 외화를 우리에게 벌어다주는 중요한 산림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나무는 나무 모양이 다양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동양식 정원의 관상수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나무는 공해에 약하고, 그리고 음지에도 약하기 때문에 건물 틈에 심어 놓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의 목재는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목재는 단단하고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그 용도가 대단히 다양하고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이 소나무의 목재는 줄기에서 나오는 이 송진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벌레가 잘 끼지 않아서 소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궁궐을 짓거나 절을 지을 때 쓰는 목재는 어김없이 바로 요 소나무의 목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장롱을 만들 때나 반다지 등의 가구를 만들 때도 요 소나무를 많이 썼으며, 쟁기를 만들거나 지게를 만들거나 펄프 재료 등으로도 소나무가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는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친 땅에서 자란 소나무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솔방울을 잔뜩 매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육적 조건이 좋지 못해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솔방울을 매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솔방울의 겉껍질인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은 겉껍질인 요거죠. 요게 바로 실편. 요게 한자로 실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솔방울 조각은 물기가 축축하게 많아지면 솔방울 조각이 오므리게 되고 솔방울이 건조해져서 바싹 마르게 되면 솔방울이 요 사진처럼 활짝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솔방울이 온도나 습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들은 솔방울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인 요 송진, 이 송진은 좋은 약재로 쓰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불로장생약으로 아주 흔하면서도 귀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이 송진이, 요 하얗게 보이는 요 송진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 따위와 결합을 해서 굳어지게 되면은 귀중한 보석인 누런색의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는 요즘처럼 매섭게 추운 겨울에 소나무로 만든 장작이나 소나무 잎이 떨어져 있는 갈비로 온돌방에 군부를 떼었으며, 솔방울이나 수초로 따뜻한 연료로 사용했으며 바로 땔감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밤에 관소를 가지고 불을 밝혀주었던 것도 이 소나무이고,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소나무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붙어서 있던 잎이 가을에 떨어지면은 노란
비단처럼 이 땅을 덮고 있는 말라 있는 소나무 잎을 우리들은 소나무 갈비라고 하는데, 소나무의 갈비는 불힘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불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소나무의 갈비로 밥을 짓게 되면은 소나무 향기가 밥에 스며들어서 밥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소나무가 최고의 땔감으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자기, 우리가 고려자기라고 하면은 엄청 고려 청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고려자기의 맑은 빛깔도 바로 이 소나무의 장작으로 구워서 만들었고, 또 묵화를 그릴 때 쓰는 목도 소나무의 장작을 떼서 나오는 그름을 뭉쳐서 만든 것이 바로 목입니다. 그리고 한약을 다릴 때도 이 소나무의 숯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소나무의 숯은 독이 없고 몸에 이로우면서 불림이 은근히 지속이 되어서 약을 다리기가 좋기도 하려니와 약효도 잘 우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